시험 말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문제 푸는 거. 자, 이제 유리함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유리함수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유리식부터 먼저 배우고 갈게요. 근데 유리식 막 너무 헤비하게 하지 않고요.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유리식이라고 하면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다항식이거나 다항식이 아닌 분수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 있죠. 그럼 다항식이 아닌 개소리 하지 말라네. 다항식이 아닌 그럼 유리식은, 분수식은 뭐냐 라고 하면 이 미지수들이 다 어디에 가 있는? 분모에 가 있는 이런 것들. 그럼 우린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한다? 바로 다항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수식이다. 그리고 유리식이다 라고 말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는 유리식 문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설마 여러분들한테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구해달라고 할까? 안 나오죠. 이거는 사실 그냥 유리식의 사칙여산준 초등학교 때부터 쭉 배운 거니까 학교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학교 시험에서 유리식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윤서진, 한서연, 또 누구 있어요, 여기? 홍윤선, 서연우. 너네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유리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요렇게 생긴 것들의 합입니다. A 곱하기 B 곱하기 분의 1. 우리가 요걸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한서연? 그치, 부분분수라고 합니다. 왜 지금 내가 부른 애들이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게 우리 수열의 합에서 대수 파트에서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분수가 대표적인 유리식 학교에서 제일 많이 내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5분의 1을 구해달래요.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6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야, 여기까지였으면 땡큐였죠. 뭔가 12로 통분이 되니까요. 근데 20분의 1 들어가는 순간 난리 나고 거기다 5 곱하기 6분의 1까지 들어가면 30분의 1이고 야, 이거 못 더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명 부분분수 공식을 통해서 이거의 합을 찾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럼 도대체 부분분수가 뭡니까? 라고 하면 말 그대로 두 개의 문자가 곱해진 것 분의 1을 쭉 더하는 거를 부분분수라고 한다라고 하면 돼. 그럼 부분분수 공식은 뭐냐? b-a분의 1에다가 바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을 곱하는 걸 바로 우리가 부분분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여러분, 얘가 a고요, 얘가 b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얘가 a고 얘가 b니까 b 빼기 a는 1이 나와요. 그럼 1분의 1이니까 생략하고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계산해 봐봐. 1 빼기 2분의 1 뭐 나오죠? 진짜 2분의 1 나와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한번 분해해 볼까요? 얘가 a고 얘가 b니까 3 빼기 2는 1 나오고요. 1분의 1은 생략하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나와요. 진짜로 얘네 계산해 보세요. 6분의 1 나오죠. 그렇네. 그럼 요걸 계속 순차적으로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요렇게까지 만약에 더하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렇게 생략이 가능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남냐? 앞에는 1 남고 뒤에는 6분의 1 남아서 실제로 정답은 6분의 5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엄청나게 복잡한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숫자들의 분수의 합이 이 부분분수 공식 하나로 6분의 5라고 아주 깔끔하게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부분분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대수 가면요, 수열의 합에서 이거를 이제 막 100번째까지, 200번째까지 더 할 거고, 나중에 가면 이 모양도 외우게 될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어차피 대수에서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또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유리식이고요. 유리함수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다항식이 아닌 분수식이 이렇게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 아시잖아요. 이게 유리식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y는을 붙이는 순간 뭐가 된다? 바로 유리함수가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유리함수 모양이 y는 x분의 1 이렇게 생긴 걸 가장 기본값으로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요 분자가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 분자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나눠지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다시 한번 더 일반 항처럼 y는 x분의 k가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값 공식이고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k가 양수면 어떡하지? k가 음수면 어떡하지? 라고 나눠진다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 y는 x분의 k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봤더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우리가 분수식이 있으면 x값이 커질수록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x값이 작아지면 이 전체 값은 커지니까 이거대로 한번 점의 자취를 한번 찍어볼까라고 했어. 근데 k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왜 달라지냐라고 봤더니 k가 양수면 x값에 양수가 들어가면 전체도 양수가 나올 거고 x값에 음수가 들어가면 전체 값도 음수가 나올 거니까 k가 양수면 사실상 1, 4분면과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더라. 왜? 양수 넣으면 양수, 음수 넣으면 음수니까. 하지만 k가 음수면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 오히려 양수 들어가면 음수가 나오고 음수가 넣었을 때 양수가 나올 거니까 k가 음수면 2, 4, 4분면과 4,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한번 제가 x분의 1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다가 y는 x분의 마이너스 1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보면 되지. 1 넣으면 1 나와요. 1분의 1이니까 2 넣으면 2분의 1 나와요. 진짜 x값이 커질수록 작아져요, 선생님. 2분의 1 넣으면 2 나와요. 3분의 1 넣으면 3 나오고 오히려 x값이 작아질수록 점점 커지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지.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말하는 1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결국 부호가 반대로 나올 거 아니야. 1 넣었더니 1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이 그림이 정확하게 대칭형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야. 선생님, 근데 왜 0은 안 넣으세요? 왜 0은 안 넣겠어? 수학에서 분모가 0 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우리는 x에 0을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니까 이 그림이 점점 커지거나 점점 작아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2학년 함수의 극한에 가면 x가 0으로 가까워지는데 우극한과 좌극한을 말하라고 했을 때 우극한은 양의 무한대, 좌극한은 음의 무한대라고 이제 그냥 값으로 말할 거다라는 거지. 반대로 k가 음수면 어떡하냐라는 건데 얘들아 k가 음수면 당황하지 말고 하나만 물어볼게. 이 마이너스가 이 분모 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 수학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을 때 무슨 주 대칭하지? y축 대칭하는 거 알지? 따라서 이 그림을 y축 대칭해 보자고. 꽝. 그럼 결국엔 이 그림은 이렇게 반대쪽에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위에가 음수냐 양수냐는 양수를 기준으로 잡고 y축 대칭해서 나타내도 되고 아니면 아까 반대로 마일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음수니까 2, 4, 4분면에 똑같이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다. 그리고 얘도 또한 0에는 넣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이제 그래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고 이제 성질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성질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 얘도 함수니까요. 정의역이라는 게 있고 치역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정의역이 뭐냐라고 하면 이 x값에 넣을 수 있는 값을 의미하는 건데 이 x값에는 실질적으로 0 빼놓고 다 넣을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정의역이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다라고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치역은 뭡니까? 결국 x값이 들어가서 나오는 값을 잘 보면 잘 보세요. 결국엔 아까 1 넣었을 때 1, 2 넣었을 때 뭐 2분의 1 쭉 나올 거고 그럼 얘가 계속 양의 무한대로 올라가니까 양의 실수는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얘도 계속 낮아지니까 음의 실수도 다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x에 0을 못 넣어요. 그럼 x에 0을 못 넣는다는 건 x에다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이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치역 또한 y는 0이라는 것 자체가 못 구해지지 않을까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치역은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볼게요. 이 세 번째부터가 이 유리함수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특성들인데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함수는 점근선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 점근선을 뭘 줄여서 점근선이라고 하죠?
점점 근접하는 선이다 라고 해서 점근선이라고 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x값이 점점 작아질수록 얘가 계속 커지는 건 맞지만 어때요? 절대 y축에 붙진 않을 거예요. 왜? 이 x값에 한 1조분의 1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1조 분의 1이면 엄청 작은 게 나올 거고 1조 분의 1이 들어가면 엄청 큰 게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0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 얘가 x값이 작아질수록 결국 이 y축에는 절대 붙을 수가 없으니까 얘는 점근선 뭐라고 쓸 수 있어요? x는 0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여기에 못 붙지 않냐? 또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써도 돼? y축이라고 말해도 돼요. 또 한편으로는 얘가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점점 낮아지긴 낮아지는데 계속 낮아져서 뭔가 이 x축에 닿는 게 아니라 계속 낮아지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뭐하다? 닿진 않는다. 왜? y는 0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얘가 y는 0이거든. 여기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건 결국 걔에 근접한다라는 거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점근선 자체가 y는 0이다. 다른 말로 x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형은 얘네 둘이 점근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가볼게요. 이거에 따라서 바로 뭐가 존재하냐? 대칭 직선과 대칭 점이 존재하더라 라는 거야. 자, 이 말 뜻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요쪽 그림하고 요쪽 그림은 대칭이더라 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라고 봤더니 첫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더라 라는 거야. 우리 아까 배웠죠? y는 x 대칭이라는 건 결국 역함수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한번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까?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얘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x랑 y 자리 바꾸면 x는 y분의 1이고 얘를 y로 다시 바꾸면 x분의 1 나오니까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 나왔어요. 아, 그러면 어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군요 라고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대칭 직선이 y는 x라는 게 하나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뭐냐면 얘죠. 그리고 여기가 수직입니다. 바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더라 라는 거야. 왜요 선생님?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다 1 넣었을 때 1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도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요 점 자체가 y는 마이너스 x 대칭시키면 여기로 오고 요 점 자체가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여기로 오고 요 점 자체가 얘에 대해서 대칭이면 여기로 오니까 이 점들이 모여서 만든 게 즉 곡선인데 이 곡선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요런 점들이 나올 거고 그 점들을 이으면 결국 반대쪽 그림이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절대요 기울기가 바뀌지 않으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항상 기울기가 1이고 항상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 때문에 생기는 게 바로 뭐냐? 결국엔 선생님 이 그림 자체가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지만 요 점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두 대칭 직선의 교점 바로 대칭점이라고도 말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 대칭점은 결국 두 대칭 직선의 교점이니까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해보면 2x는 0, x는 0이니까 0,0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요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점을 넣어서 이런 점들이 나왔어요. 이런 점들이. 그럼 아까 말했겠지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점을 얘에 대해서 대칭한 거 찍고 이 점을 얘에 대해서 대칭한 거 찍고 이 점을 대해서 얘에 대해서 대칭한 거 찍고 얘를 얘에서 대칭인 거 찍고 얘에 대해서 얘에 대칭인 거 여기다 찍으면 점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이쪽에 똑같은 모양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근데 다시 한편으로 말하면 이 점 있죠. 이 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시키고 이 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시키고 이 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결국 똑같은 모양이 나오더라. 그걸 우리가 바로 대칭점이라고 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칭이라는 것 자체가 거리가 어때요?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점도 이 점까지 거리가 어떻다는 거야?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 얘를 우리가 대칭점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대칭 직선과 대칭점을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 설명한 거냐면 1페이지는 끝났어요. 1페이지는 아까 그냥 유리식이랑 부분 분수만 설명했고요.
사실상 제가 지금 이 페이지의 맨 위에 거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요것도 또 질문하는 친구 있겠다. 뭐냐면은, 선생님, 왜 유리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죠? 라는 거야. 근데 그걸 질문한 학생은 난 사실 똑똑한 학생이라고 봐. 유리함수는 왜 역함수가 존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존재하죠? 라는 거야. 왜냐면 유리함수 그림 자체가 일단은 가장 기본값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그 말 뜻은 뭐냐면 우리 1대1 대응이 돼야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가로를 그었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나냐? 항상 만나는 것 같은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바로 뭐냐? 여기에 그으면 우리가 사실상 이 그림하고 이 파란색이 만날 일이 없는데 그럼 만날 때도 있고 안 만날 때도 있으면 1대1 함수지 왜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사실상 유리 함수를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요 뒤에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제외하고 넣을 수 있어 라는 제한을 걸기 때문에 가로로 긋더라도요. 그 x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는 빼고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닌 것처럼 보여. 왜? 여기에 그으면 문제 생겨요. 하지만 여기는 애초에 넣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파란색도 여기에 그을 수 없다. 그래서 얘는 항상 어디서나 한 점에서 만나니까 얘는 1대1 대응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 페이지의 6번에 있는 내용이다. 뭐라고 써있어? 1대1 대응이므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7번에 보면 y는 x에서 대칭이면 y는 x분의 k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대칭 직선할 때 여긴 항상 90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대칭 직선의 교점이 대칭점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 성질 끝났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도형 특강 듣는 분들은 그 말이 뭔지 아시죠? 일반형과 표준형이 있다. 내가 저번에 그랬어요. 수업할 때. 웬만해서 우리가 배우는 함수들은 일반형과 표준형 두 개 다 공존하는데 얘도 바로 일반형과 표준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도형 특강 안 듣는 분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하면 일반형과 표준형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뭐를 표준형이라고 하고 뭐를 일반형이라고 하냐? 라고 하면 나한테 배운 애가 대답하면 기분이 좋겠지? 최서진? 아니, 안 시킬게. 뭐, 죽을라 그러네, 표정이. 자, 예서야? 말해볼까? 표준형과 일반형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지? 표준형은? 그치, 바로 알 수 있다. 표준형은 너네가 바로 보자마자, 이거 뭐뭐뭐입니다. 라고 바로 알 수 있을 때. 표준형이라고 하고, 일반형은 조금 계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유리함수도 일반형과 표준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표준형이 저기서 벌써 예시를 써준 y는 x분의 1 더하기 4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표준형이라고 해요. 그럼 도대체 일반형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하면 x분의 4x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바로 일반형이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얘랑 얘랑은 같은 식입니다. 얘네 둘이 같은 식인데 표현이 어때요? 얘는 되게 깔끔한 것 같죠? 그리고 얘는 뭔가 분모 분자에 다 x가 있으니까 어떤 작업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형은 조금 계산을 통해서 얘로 모양을 바꿔줘서 문제를 풀어야 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왜 선생님은 이 모양 꼴을 보자마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선생님은 왜 이 모양 꼴이 나오자마자 선생님은 얘가 표준형이야 라고 말을 했고 도대체 내가 여기서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뭐길래 바로바로 알 수 있다고 합니까? 라고 하면 1번 일단 K 값에 따라서 K가 양수냐 K가 음수냐에 따라서 몇 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갖다가 사분면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요 이 분모 갖다가 분모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바로 점근선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도 알 수 있냐면 정의역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3번 우리 여기 뒤에 나오는 요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실 y절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뒤에 있는 상수라고 할게요. 자, 이 상수를 통해서 우린 뭘 알 수 있냐면 점근선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얘 갖다가 치역을 알 수 있고요. 뭐 치역은 사실 이제 뭐 다 알 수 있다고 칠게. 얘 갖다가 치역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 1번과 2번과 3번, 특히 2번과 3번을 통해서 우린 뭐도 구할 수 있냐면 대칭직선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대칭직선이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대칭점도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걸 보자마자 이 5개가 후두두두두 구해지면은 표준형이다 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일반형은 선생님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첫 번째 선생님 1번 살짝 물음표 던져집니다. 야 저기서 k가 양수야 음수야 물음표 던져져요. 2번 솔직히 말하면 분모 갖다가 점근선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정의역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랑 얘랑은 똑같죠. 일반형이든 표준형이든 점근선은 똑같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3번 상수항이 없죠. 상수항이 없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점근선을 또 찾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치역을 구할 수 있고요. 야 근데 결국 4번하고 5번은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상관없어요. 왜? 결국 2번과 3번이 구해지면 4번과 5번이 구해지는 거지 위에 거를 모른다고 해서 아래 게 뭐 위에 거를 답이 안 나왔다고 해서 4, 5번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2, 3번만 구해지면 사실상 4, 5번을 구할 수 있으니까 표준형하고 일반형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요거 애들이 제일 짜증내는 거 요거 K 값을 선생님 이거 어디 그려져요? 그럼 웬만하면 아이들한테 이거를 표준형으로 좀 고쳐봐 라고 많이 시켜요. 그럼 선생님 이걸 어떻게 표준형으로 고치죠? 라고 하면 얘가 바로 약분을 통해서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제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같이 읽고 갈게요. 자, 이쪽에 한번 보시면 이제 얘를 아니다 이거부터 먼저 하고 가자. 선생님 예시 들어볼게. 하나씩 시켜볼게. 누구 시킬까? 내가 여기서 셌을 때 8번 1, 2, 3, 4, 5, 6, 7, 8 연우야 봐봐. 자 예시 들어볼게. 자 y는 x-4분의 5 더하기 1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연우야 한번 말해줘. 일단 k값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k값이라고 하면 분자를 뜻해요. 양수죠. 그럼 k값이 양수면 그 4분면을 기준으로 1, 4분면과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1, 4, 3, 4분면에. 자, 2번. 연우야 계속 갈게. 자, 2번은 분모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점근선을 찾을 수 있고 정의역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정의역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정의역은 연우야 분모에 뭐 넣으면 1이 커지지? 그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4 빼고 다 들어갈 수 있다. 4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하면 돼요. 그럼 결국 점근선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4 빼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건 결국 4에는 절대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거니까 x는 4라고 대답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3번. 치역을 한번 구해볼게. 치역을 구해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선생님, 만약에 4에 엄청 가까운 수가 들어갔다고 생각할게. 4에 엄청 가까운 수가 들어가서 얘가 거의 0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4에 진짜 많이 가까워지면 실질적으로 이 그림을 보여줄까? 얘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x는 4 이건 아직 안 쓸게 얘는 숫자가 뭔지 그리고 양수니까 아까 기준으로 1, 3, 4분면에 그려진다라고 했어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그럼 잘 봐봐 얘들아. x가 4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야. 얘가 4에 점점 그럼 거의 4에 엄청 가까워지면 3.9999999999999에서 4를 빼버리면 거의 0에 가까워진다는 거지. 그럼 0에 가까워져서 얘가 사라지게 되면 y는 1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거지. y는 1. 예. 근데 사실은 y는 1이라는 게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이 y는 1이라는 게 나오려면 얘 자체가 0이 돼야 1이 나오는 건데 얘가 0은 될 수는 없거든. 0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거의 0에 가까워져서 0에 다 왔다라고 하면 y는 1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y는 1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은 치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점근선. y는 1이. 그러면 다시 말하면 1 빼고 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1보다 큰 쪽도 나올 수 있고 1보다 작은 쪽도 나올 수 있으니까 y는 1이 아닌 모든 실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치역 빨리 찾는 방법이 얘를 0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었을 때 나오는 뒤에 수
이 수가 바로 점근선이 되고 걔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다 치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 5번 가볼게. 이건 내가 할게 그냥. 그럼 도대체 이 유리함수는 얘에 대해서 대칭인데 도대체 저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라고 하면 예서야. 어쨌든 내가 대칭 직선이라고 하면 기울기는 어떻다 그랬지? 1 아니면? 그래서 y는 x를 먼저 쓰세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를 쓰세요. 왜? 최소한 기울기는 안 바뀔 거니까. 하지만 얘들아 잘 생각해봐. 원래 가장 기본 모양이 0,0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생겼고 대칭 직선이 0,0을 지나는 이런 이쁜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였어. 근데 지금 이 그래프가 실질적으로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1만큼 옮겼기 때문에 이 모든 대칭 직선도 같이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따라서 이 두 직선은 몇 컴마 몇을 꼭 지나야 된다? 4,1을 꼭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따라서 4 넣었더니 1 나왔으면 좋겠대. 마이너스 3. 4 넣었더니 1 나왔으면 좋겠대. 플러스 5. 그래서 바로 이 두 개가 대칭 직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제가 벌써 답을 말했지만 얘네 둘 직선의 교점을 구해보면 2x는 8. 따라서 4, 여기다 넣으면 1. 그래서 이 4,1이 바로 뭐다? 대칭 직선이더라. 대칭 점이더라라는 거지. 근데 대칭점을 찾은 다음에 보니까 선생님 x는 4, y는 1, 4,1. 오? 바로 정의역과 치역, 즉 점근선의 교점도 또한 대칭점이라고 말해도 되겠네요 라는 거야. 맞습니다. 따라서 두 직선, 대칭 직선의 교점도 대칭점이지만 점근선의 교점도 대칭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프 그리시오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점근선이 제일 중요하다. 점근선. 유리함수의 꽃은 거의 점근선이 결정한다라는 거야. 점근선부터 먼저 나오면 정의역도 구해지고 치역도 구해지고 그리고 얘 때문에 대칭 직선도 찾아지고 대칭 점도 찾아지면 그래프 개형을 추론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예시 들어볼게요. 그냥 여러분들 일단 칠판 봐주세요. 졸지 말고 최대한 y는 2x-4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대. x계수가 살짝 바뀌었대. x계수가 살짝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1번. 일단 분자가 양수니까 얘는 1, 3, 4분면에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2번. 자, 정의역을 한번 찾아보자. 근데 정의역을 찾기 전에 우리 혹시 점근선부터 찾아볼 수 있냐라고 봤더니 여기에 2 넣으면 안 돼요, 선생님. 따라서 x는 2가 점근선이 되는 거고 정의역은 2가 아닌 모든 실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한번 치역도 구해보자. 아까 내가 치역 빨리 찾는 법 알려줬지. 여기에 2가 들어가서 얘가 거의 0에 가까워지면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은 나올 수 없는 거다. 따라서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치역은 y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은 4번, 5번을 쉽게 찾아보자. 대칭점이요, 선생님?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2, 마이너스 1이 대칭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칭 직선은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가 있는데 2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래요. 2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 직선을 쉽게 찾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만약에 이거 그래프 좀 한번 그려봐 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점근선부터 표현하자. 점근선부터 먼저 x는 2, 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죠. 1, 3, 4분면에 그려줘야 되니까 파란색을 기준으로 1, 3, 4분면에 그림 그리면 정확하다. 그래서 여기가 대칭점이면서 대칭 직선이 나오고 그리고 얘는 요렇게 서로 대칭이다 라는 것도 찾았다. 그리고 정의역도 볼까? 진짜 이것 빼고 다 넣을 수 있죠. 치역도 볼까? 이것 빼고 다 나와요. 이렇게 다 구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표준형을 공부했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어때요? 표준형 안 주겠죠? 일반형 줄 거예요. 일반형 한번 준비해 볼게. 2x 플러스 4분의 6x 마이너스 3이라는 유리함수가 있었어요. 자, 이거를 자기는 죽어도 자기는 표준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표준형으로 바꾸셔도 되는데
남들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내는데. 근데 있잖아. 한 10문제 중 한 3문제 정도는 표준형으로 고치고요. 7문제 정도는 사실 일반형으로 두고 푸셔야 돼요. 왜냐면 이 일반형으로 꼭 두고 풀어야지만이 빨리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역함수 문제, 이런 것들은. 자, 그럼 일단 표준형으로 먼저 고치는 작업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표준형으로 고치는 작업이 뭐라 그랬지? 약분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도대체 얘를 어떻게 약분할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에 분모랑 똑같은 게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런 원리가 왜 탄생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앞에 개수가 6이니까 3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6x 플러스 12인데 나는 마3이 되고 싶어요. 그럼 마이너스 15가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 하트로 한번 쪼개볼게요. 이렇게 하트.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얘네들은 똑같으니까 약분이 돼서 3 더하기 2x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땡큐지. 왜? 선생님, 얘 자체가 이제 표준형이 됐으니까요. 음수니까 2, 4,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x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2고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들어갈 거고요. 얘가 거의 0에 가까워지면 3이 나오는데 3은 사실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y점근선은 y가 3 나올 거고 치역은 y는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나올 거고 대칭점은 점근선의 교점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 3이 나올 거고요. 대칭직선은 y는 x 쓰고 y는 마이너스 x 쓰고 마이너스 2 넣었더니 3 나왔으면 좋겠대요. 플러스 5, 마이너스 2 넣었더니 3 나왔으면 좋겠대요. 얘가 바로 대칭직선이더라. 바로 구해진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지금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는 작업이 전 언제 배웠어요? 라면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유리함수로 배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라고 배웠냐면 야 이거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로 좀 분리해봐 라고 했을 거야. 선생님이 가끔 얘들아 2분의 7을 목과 나머지로 한번 분리해볼까? 라고 했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 7을 2로 나눠서 3이니까 3은 나눠 떨어지고요. 나머지가 1 나오니까 1로 쓰는 게 아니라 2분의 1이요.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했었단 말이야. 이게 사실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 중에 하나다라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2분의 7을 다시 바꾸려고 하면 2분의 7이라는 놈은 2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고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더라. 그 다음 얘를 하트 모양으로 쪼개면 실질적으로 이 약분돼서 3이 나오고 2분의 1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이랑 모양이 똑같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일반형 유리함수식이 나오면 분자랑 똑같은 인수를 갖고 있게끔 만들고 걔가 몇 개 있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얘가 몫이 되는 거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목과 나머지 갖다가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너무 귀찮은데요? 수학자들이 또 뭔가 만들어놨죠. 만들어놨어. 이미 수학자들이. 뭘 만들어놨냐면 최소한 표준형을 보고 K 값은 몰라. K 값은 조금 물음표가 던져지지만 최소한 정의역이랑 치역이 있지. 그리고 4번, 5번은 그거랑 상관없이 얘네 둘만 구해지면 구할 수 있으니까 요 두 개는 벌써 수학자들이 일반형이어도 괜찮아. 빨리 구하는 방법 알려줄게. 공식으로 벌써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일단 정의역은 얘랑 같은 원리예요. 뭐냐? 분모가 0 되면 큰일 나지 않냐? 그럼 얘도 분모가 0 되면 큰일 나지 않냐? 그래서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x는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랑 똑같죠, 원리가? 근데 이제 치역이 문제인 거야. 치역은 여기서 뒤에 상수가 있어야 되는데 상수가 있어야 얘가 0에 가까워졌다고 가정하면 y는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쓴 건데 얘는 지금 안 보이더라라는 거야. 근데 방금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에서 힌트가 보였어. 결국 얘가 아까 보시면 2분의 7을 2분의 2 곱하기 3 더하기 1 할 때 결국 2 곱하기 3 얘가 뭐라 그랬어? 목이라 그랬거든? 근데 몫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 다 계산되면 3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상수 쪽으로 가더라는 거야. 왜? 나눠 떨어진 놈이니까. 선생님 그러면 결국 얘를 표준형으로 바꿀 때 몫이 바로 상수항이 되겠네요 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얘를 몫을 찾으려고 하면 2x 플러스 4 쓰고 3 곱하기 2x 플러스 4니까 여기 얘가 목 아니냐라는 거지.
그럼 얘가 곧 다시 말하면 표준형에선 상수를 뜻하고 얘는 다시 말하면 점근선 아니냐 이거야. 맞습니다. 따라서 이 치역은 요 몫을 쓰는 건데, 몫을 또 선생님 그럼 제가 또 계산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결국 몫이 탄생하는 배경이 2분의 6 아니냐라는 거지. 그래서 바로 1차 계수분의 1차 계수에서 2분의 6이 치역이더라. 그리고 점근선이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y는 3이 나오고 y는 3이 아닌 모든 실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 드리면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는 게 나오면 정의역은 쉽다. 뭐 얘가 0 되는 값을 찾으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걔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나오면 되고,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a분의 b더라 라는 거야. 근데 치역은 결국 몫이 결정할 거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꿀 때 얘를 얘로 나눠주는 거니까 a분의 c, 바로 이 y는 a분의 c가 y점근선이 되는 거고, 치역은 y는 a분의 c가 아닌 모든 실수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바보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왜 a분의 c였지? 라고 하면 나눠줄 때 결국 얘네 둘이 몫이 나올 거니까 얘가 몫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해하셨죠? 그게 일단 표준형과 일반형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설명한 거냐면 지금 오히려 3쪽을 바로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쪽에 유리함수, 일반형 그래프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막 이렇게 써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유리함수는 엄밀히 따지면 무슨 함수랬죠?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어요. 힘들어?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결국 1대1 대응이라는 건 역함수가 존재할 텐데,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표준형도 알려주셨고 일반형도 알려주셨으면 만약에 이 문제가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고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전 어떻게 빨리 구하죠? 미안하지만 얘가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반전이죠. 우리가 사실 도형특강 듣는 분은 아실 거야. 어때요?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이 항상 시간이 더 오래 아니, 표준형보다 일반형이 더 시간이 오래 걸렸어. 왜? 모양도 좀 바꿔줘야 되고 걔 갖다가 뭔가 따질 것도 되게 많았지만 오히려 이 유리함수 쪽에서는 표준형이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역함수 구할 때. 일반형은 역함수 구하는 거 1초면 끝나요. 왜 그러냐? 얘 역함수 이미 수학자들이 공식을 만들어 놨는데 y의 역함수, 즉 이 함수의 역함수는 ax-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라고 다 만들어 놨다. 즉 무슨 뜻이냐? 바로 c와 b를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르치니까 뭘 질문하냐면, 선생님 b 앞에 음수 있고 c 앞에 음수 있으면요 그 음수도 같이 갖고 가요? 아니면 놓고 숫자만 바꿔요? 누누이 말하지만 그 숫자, 부호까지 같이 갖고 움직여야 돼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다 질문해요. 다 갔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갖고 와요. y는 2x-4분의 5x-1이 있었어요. 이거 역함수가래요. 자기 공식 외웠대요. 근데 신기하게 여기까지는 잘 해요. 얘 플러스니까 갖고 오면서 마이너스를 두고 왔대. 얘 갖고 오니까 마이너스 4x- 이렇게 쓰는 친구들 많아요. 여기가 플러스니까 갖고 올 때 마이너스 붙였는데 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됐고요. 얘는 이 부호 떨어뜨리고 얘만 왔어요. 아닙니다. 부호까지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y 역함수는 2x-5분의 4x-1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하면 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리함수를 역함수를 구하는 건 원래 역함수 구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단지 계산이 더러울 뿐이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할 테니까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선생님들이 해주면 해주는 거지 너네들은 할 필요 없어. 자, 이제 역함수 구해 볼게요. 우리 역함수 구하는 게 x랑 y를 자리 바꾸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리 바꿨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서 포기할 거 뻔하죠. 어렵다고. 자,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대각선끼리 곱할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y 가진 건 y 가진 것끼리, y 없는 건 y 없는 것끼리 모아볼게요. 그러면 ax-a의 y가 될 거고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나오겠죠. 그럼 난 이제 얘를 y는으로 정리하면 되니까 y는 뭐야? 왜 a야? 아휴, 멍청하게. 요거 c죠, c. 그리고 여기 c.
여기 C. 그럼 결국 AX-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원본하고 한번 비교해봤어. 원본하고 비교하니까 선생님 얘네 둘이 부호가 바뀌면서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 공식이 탄생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또 엉뚱하게 푸는 애가 있는데 난 그것도 좋아. 뭐냐면 또 표준형이 나왔어. 근데 표준형의 역함수를 구해달래. 그럼 어떤 친구는 얘를 먼저 일반형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역함수 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전 이거 추천합니다. 왜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표준형의 역함수를 구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x-4분의 2 더하기 5의 역함수를 구해달래요.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죠. x, y 자리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넘겨요. 그 다음 서로 역수치예요. 양쪽에 2 곱해요. 그 다음 4 넘겨요. 이게 최종적인 얘 역함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표준형 역함수 구하는 것보다 일반형 역함수 구하는 공식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차라리 선생님 저 이거 일반형 고치는 거 얼마 안 걸려요. x-4로 통분하면 되니까요. 5x 마이너스 20인데 얘 있으니까 마이너스 18이요. 그 다음 역함수 구해볼까요? 그냥 바로 나오지 않냐. 끝. 그리고 얘 한번 일반형으로 한번 표준형으로 고쳐볼까? 목 4 더하기 x-5분의 마이너스 20이니까 플러스 2가 필요한 거 아니냐. 식 똑같이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자체를 두고 이 과정을 막 거치면서 역함수 구하나 다시 일반형 갔다가 역함수 구하고 표준형 고치나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데 이런 것들은 또 막 넘기고 역수치하고 다시 곱해주고 넘겨주고 하다 보면 분명히 계산 실수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일반형 갔다가 표준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역함수 문제에서는. 아셨죠?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선생님이 바로 그냥 설명해서 3쪽의 역함수 구하기를 그냥 바로 한 방에 설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10번하고 11번은 문제 유형이니까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면 되고요. 여러분 이게 유리함수 끝이에요. 유리함수가 이 정도로 단순해요. 개념은. 근데 문제도 막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유리함수가.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문제를 그냥 하나씩 풀리면서 볼 테니까 풀리진 않을게. 내가 풀 테니까 책을 한번 펴볼까요? 우리 몇 분에 끝나지? 7시 10분이지. 그럼 6시 10분. 1시간 남았지? 딱 20분만 문제 풀고요. 이제 개별 공부하면서 질문 받도록 할게요. 몇 쪽 펴주시냐면요. 유리식 다 넘어가세요. 싹 다. 뭐 비례식 나오고 가비의 리 나오고 있는데 가비의 리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막 교육과정 외로 빠졌다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안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어디로 넘어가냐면 제가 379쪽, 380쪽, 381쪽 이게 쭉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382쪽, 383쪽, 384쪽, 385쪽 했어요. 385쪽 했고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제가 혼자 풀고 끝낼게요. 중요한 것들만 할게요. 여러분 우리 801번 한번 봐볼까요? 801번 힘든 거 알아요? 자, 801번 보시면 무슨 형이에요? 일반형이죠? 그래도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고쳐볼게. 안 고치고 문제 풀어볼게. 1번 정의역은 1이 아닌 모든 실수다. 선생님 1 들어가면 문제 생겨요. 맞네, 정의역. 2번 점근선은 x는 1. 그건 정의역이니까 찾았고 y는 2냐 라고 봤더니 y 점근선은 x계수분의 x계수니까 1분의 2에서 맞다. 오케이, 2번 맞고. 3번 y는 x분의 1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냐라는 건데 애들이 여기서 좀 멘붕이 오는 거지.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801번이었죠.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보세요. 까이것. 바꾸는 거 얼마 안 걸리잖아. 2x-1. 자, 목 x-1분의 1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선생님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옮겼네요 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저요
그렇게 가르쳐 주지 마시고 표준형으로 안 가고 3번을 풀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해달래.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X축을 얼만큼 Y축을 얼만큼 옮겨진지 찾아달래. 근데 얘들아, 가장 기본 오브 기본, 얘 그래프 있죠? 얘 그래프는요, 무조건 대칭점이 몇 컴마 몇이었죠? 0,0이었어요. 왜?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었으니까. 맞죠? 근데 얘는 아까 우리 1번인가 2번인가 2번을 통해서 점근선이 X는 1, Y는 2라고 나왔죠. 원래 점근선이 0, 0이었는데 1, 2로 바뀌었다는 건 평행 이동한 거잖아.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Y축으로 얼만큼? 2만큼. 그러니까 같이 점근선도 이동한 거예요. 점근선이 이동하면 모든 것들은 다 같이 이동합니다. 대칭 점도 이동하고 대칭 직선도 움직이고 정의역, 치역도 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따라서 굳이 선생님 저는 이거 표준형으로 안 바꾸고 하는 법 알려주세요. 그럼 점근선부터 찾아라. 점근선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근선 알면 모든 게 다 나온다라고 판단하셔도 돼요. 자, 4번 가볼게. 1,2에 대해서 대칭이냐? 왜? 점근선이 1, 2니까 1,2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지. 5번. 이 그래프는 1, 2, 3, 4부면을 지난다. 이제 이게 문제인 거야. 또 애들 입장에서. 근데 얘들아, 잘 봐. 점근선이 1이야. X는. Y는 2야. 이제 여기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냐, 이렇게 그릴 거냐를 결정할 거거든. 내가 이거 야매 방법이 있거든, 사실. 제일 정확한 건 당연히 표준형으로 바꾸면 돼. 그럼 분자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리고 0 넣으면 1 지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사실상 1, 2, 4부면을 지나니까 3은 안 지난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거든. 근데요, 저 하나 질문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배울 텐데 한번 대답하는 친구 있는지 봐볼까? 자, 이 그래프가요, 결국에는 1, 2, 3을 지나는지 1, 2, 4를 지나는지는 누가 결정할 것 같아요? 누가 결정할 것 같아? 딱 제가 벌써 뭔가 힌트를 드렸는데, 이 그림을 그려줬으니까. 이 그래프가 1, 2, 4부면을 지날지 1, 2, 3부면을 지날지 누가 결정할 것 같아? 안 보여? 자, 하나만 더 예시 또 들어줄까? 잘 봐. 점근선이 이렇게 있는 유리함수가 있었어. 자, 이렇게 그려졌어. 몇 사부면 지나요? 1, 3, 4 지나요. 근데요, 이거 이러면 답 바로 알려주는 건데. 이렇게 지나면 몇 사부면 지나요? 1, 2, 3, 4. 모든 걸 다 지나요. 선생님이 그림 하나를 살짝 틀었더니 아까는 1, 3, 4를 지나던 게 다 지나버렸네? 이렇게 다 지날지 어떤 특정 사부면을 빼고 지날지는 누가 결정할까요? 대답하는 친구 있을까? 누가 결정할까? 안 보여? 이 노란색과 분홍색의 차이점을 보면 되잖아. 점근선은 똑같아. 분자도 양수냐 음수냐 똑같이 나왔어. 음수 나왔어. 그럼 그림엔 차이가 없거든? 근데 뭐길래 다 지나냐 2, 4부면을 빼고 지나냐 누가 결정할까? 바로 Y절편이 결정해요. Y절편이 지금 위쪽으로 올라갔으니까 얘까지 지나갔죠. 근데 Y절편이 음수면 얘를 안 지나가거든. 반대로 말하면 얘도 봐봐. 얘도 Y절편이 양수였으니까 얘가 그래프가 위로 올라왔으니까 얘를 안 지났던 거야.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Y절편이 밑으로 음수 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 3, 4부면을 지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 만약에 Y는 X-1분의 4 플러스 7이라는 그래프가 나왔어. 그럼 자, 이렇게 생겼지? X점근선 1, Y점근선 7. 이제 여기 그래프를 그릴 건데, 예를 들면, 선생님, 3, 4부면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Y절편부터 먼저 찾아봐라. Y절편을 넣어봤어, 0을. 마4 더하기 7이니까 3 나오지 않냐? 그럼 얘는 무조건 Y축 위쪽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3, 4부면을 안 지나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항상 그래프 그릴 때는 Y절편을 꼭 찾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 왜? 어차피 지난다 안 지난다. 나중에 가면요 아마 뒤에 있을 거예요. 몇 사부면을 지나지 않는 유형 이런 거 있을 거야. 이건 아예 대표 유형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Y축만 쳐다봐도
몇 사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 만약에 음수면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양수면 안 지나고, 심지어 0,0을 지나도 안 지나는 겁니다. 왜? 좌표 평면에서 X축, Y축은 사분면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 바로 나오네, 얘들아. 802번 봐봐. 나랑 같이 할게. 802번에 1번. 내가 푸는데 너네가 안 풀어서 졸리는 건가? 너네가 손이 고생하면 좀 너네들 힘들까봐 내가 푸는 건데. 자, 가볼게. Y는 X-4분의 이제 3번 남았는데 이제 헤어지는데 너네 인생에 내 이름이 마지막으로 불릴 때야. 이제 앞으로 나를 생각하겠니? 안 하지. 그냥 한 7년 뒤, 8년 뒤에 이제 수업 빌딩 있는지만 찾아보면 돼. 알았지? 자, 가볼게. 선생님, 얘가요, 몇 사분면이요? 3, 4분면을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 오케이, 3, 4분면? 그럼 요렇게. 일단 얘들아, 이건 너무 황당하잖아. 요렇게 줄지, 요렇게 줄지는 뭔가 왠지 이렇게가 더 말이 될 것 같아. 왜? Y절편에 따라서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 넘겨짚지 말고 일단 점근선 찾아볼게. X는 4, Y는 1. 그래서 X는 4, Y는 1. 그었어. 자, 이제 가볼게. 선생님. 오케이. 이렇게 하면 3, 4분면 안 지날 수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들아, 이거 웃기지 않니? 설마 이렇게 물어보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 무조건 3, 4분면 안 지나? 이해가? 이렇게 그림 맞잖아. 이렇게 그러면 3, 4분면 지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했으니까 1번. 분자가 음수면 지날 일 없다. 절대. 하지만 하필 분자가 양수면 일이 커진다라는 거야. 분자가 양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선생님 3, 4분면을 지나지 말랬지. 지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야. 그러면 너는 Y절편이 뭐여야 한다? 양수이거나 0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분자가 만약에 양수면 X에다 빨리 0 넣어봐라. 0, 0, 마이너스 4분의 2A-5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 곱하면 2A-5는 0보다 작거나 같고 A는 따라서 뭐?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분자 음수면 어차피 안 지나니까 2분의 5보다 다 작으면 문제는 없겠지 않냐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것의 범위를 찾아달라라는 거지. 선생님, 근데요, 큰일 났어요. 뭐가? 얘들아, 답 봐봐. 왜 중간에 끊어지지? 왜 2분의 1에서 끊어지지? 잘 생각해봐. 그게 안 보이나? 빨리. 왜 2분의 1에서 갑자기 끊어지지? 왜 2분의 1에서 문제가 생기나 봐. 왜일까요? 우리 이거 무슨 함수를 했어? 유리함수라 그랬지. 유리함수면 미지수가 항상 분모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얘랑 같은 식이 나오면 어떡하지? 즉 2A-5가 마이너스 4 나와서 2A는 1, A가 2분의 1 되면 무슨 함수가 돼버려? 상수함수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상수함수 될 때를 한번 끊어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2분의 5보다 작으면 다 돼. 하지만 얘는 앞에 대놓고 유리함수라고 써 있어. 아, 그럼 상수함수는 안 되겠네? 그래서 2분의 1에서 잠깐 끊고 그 다음 계속 낮아져. 그래서 이렇게 한번 끊었다 가야 된다라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되죠. A가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 돼요, 선생님. 단 2분의 1만 아니면 됩니다, 선생님. 요걸 아예 한꺼번에 써준다든가. 이렇게 써줘도 되고 한 템포 끊었다 가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내가 한 문제 풀려볼게. 802번에 2번 한 번만 해봐봐. 태인아, 화장했네. 코가 많이 섰네. 화장의 효과인가? 완전 다른 애 같은데? 난 너네 밖에서 보면 못 알아볼 수도 있어. 너네들은, 밖에서는 잘,
틀려도 좋으니까 고민 한번 해보세요. 도저히 안 되면 표준형으로 고치세요. 자, 한번 같이 가볼게요. 첫 번째, 선생님. 저는 대략적으로 그래프 모양을 추론하기 위해서 점근선을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왜? 유리함수의 핵심은 점근선이거든요. 그럼 x는 마이너스 1, y는 3. 자, 그래도 그 몇 사분면 지나래? 꼭 4사분면 지났으면 좋겠다. 그럼 얘들아, 상식적으로 봐봐. 찍, 찍. 4사분면을 지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최소한 효,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않냐. 그럼 이쪽은 뭐 신경 끄셔도 되죠. 그럼 4사분면을 지나려면 이렇게 그렸다간 큰일 나겠네. 그치? 이렇게 그렸다가는 4사분면 안 지나거든. 그럼 이제 4사분면을 지나려면 최소한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 뜻은 y절편이 결정할 거다. x에다 0 넣자 이거지. 1, k-10. 음수다. k는 10보다 작다. 답은 9, 끝. 엄청 빨리 나오지. 저거를 표준형으로 바꿀 시간이 없다니까요. 이거 제가 장담하는데 모범답안 나중에 해설지 봐봐. 열이면 열. 우리나라에 파는 시중의 문제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표준형으로 쳐요. 왠지 알아? 내가 지금 풀이한 거를 해설로 설명할 수가 없어. 말로. 자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 못 지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여기 y절편이 결정하잖아. 이렇게 말 못 해주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 표준형으로 고쳐요. 일단. 그 다음에 얘가 분자가 양수냐 음수냐 또 나눠요. 경우의 수를. 분자가 양수일 때, 분자가 음수일 때. 분자가 양수면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만족하는 게 없다. 블라블라블라. 그럼 이제 두 번째. 분자가 음수면, 음수이면서 또 심지어 교집합 찾아야 되고, y절편이 음수가 되는 값을 또 찾아. 그래서 얘와 얘의 교집합은 10보다 작으므로 k값은 자연수 9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럴 시간 없잖아, 우리.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요거 해줄 말 있어요. 잘 봐. 여기 선생님만 보면 돼. 많이 안 나갈 거야. 갈게. 잘 봐. 여기 유리함수야. 선생님 손. 자, 유리함수. 자, 따다다다다따 따다다다다따 따다다다 대칭 따다다다다따. 그럼 잘 봐. 지금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를 이렇게 움직인 건 평행이동이야. 위아래로 막 움직였어. 옆으로 넘기고. 그러다가 휙 뒤집은 거는 대칭이야. 그러면 이쪽에 있던 유리함수를 평행이동도 하고 대칭이동도 하면 이쪽에 있는 유리함수랑 겹칠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네? 이건 다른 유리함수고 이건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얘는 아무리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해도 겹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모양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면 유리함수에서 요 모양일지는 누가 결정하냐? 바로 분자가 결정해. 분자에 따라서 손이 펴져 있을지 오므라져 있을지가 결정되니까 애초에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했을 때 겹칠 수 있어 없어를 물어보는 건 분자가 같은 수야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이해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선생님 손바닥이 펴져 있고요. 이쪽은 오므라져 있는데 막 하다 보면 휙 겹칠 수도 있다는 거야. 갑자기 얘가 모양을 갑자기 대칭시켰더니 모양을 확 바꿔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말이 달라지잖아요. 분자를 보고 얘가 겹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따지려고 했더니 어떤 거는 옮기다가 대칭했더니 갑자기 모양을 바꿔서 겹칠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 혼란스러운데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가서 모양을 바꿔서 겹치려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어. 요럴 때밖에 안 돼라고. 그래서 그 모양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모양을 제외하고는 일단 아무리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했을 때는 애초에 숫자가 다르면 위에 분자는 5인데 밑에는 2야. 아무리 별짓을 해줘도 일단 겹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물어볼게. 언제는 이게 될까? 이렇게. 뻔하지 않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돼서 겹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 언제일까? 채은아. 분자가 무슨 수면
겹친다. 이게 돼버리니까 뭘 것 같아, 분자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돼요. 왜냐면 잘 봐봐. 얘는 5인데 얘 2야. 아무리 대칭 이동하면 2나 마이너스 2밖에 안 되니까 겹칠 수가 없지. 근데 1이면 우리 Y축 대칭 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지. 근데 그 마이너스를 분자한테 토스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원래 분자가 1이었던 놈이 대칭 이동을 통해서 마이너스 1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대칭 이동했더니 겹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해가? 그 말 뜻은 혹시 분자가 혹시 절대값이 같으면 여기는 2였는데 여긴 마이너스 2였는데 그럼 애들 딱 이런다고. 안 돼요, 얘. 왜? 여기 2인데 여기 마이너스 2잖아요. 못 겹치겠죠? 아니라고. 절대값이 같으면 대칭 이동을 해서 순간적으로 모양을 바꿔서 겹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 숫자가 다르긴 다른데 혹시 절대값으로는 같은지를 꼭 마지막에 따져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개념을 알면 803번 봐봐. 평행 이동에서 x분의 2랑 일치할 수 있는 걸 찾아달래. 기억. 얘들아, 지금 y는 x분의 2면 몫이 2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 분자가. 자, 물어볼게. 기억 보면 얘를 만약에 모양을 바꿨으면 표준형으로 뭐 나와? 마이너스 1 더하기. 바꿔볼까요, 여기다?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나왔어. 자, 이거 바꿔봐봐, 표준형으로. 목 x 플러스 1분의 3 이렇게 나온다. 다르지? 기억 탈락. 니은 가볼게.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3. 목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 탈락. 니은. 애초에 숫자가 다르면 탈락이에요. 애초에. 자, 디귿 한번 가볼게. 디귿 가보면 y는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6. 그러면 목 x 마이너스 2분의 뭐가 나오지? 잠깐만. 마이너스 4인가? 플러스 4니까 4. 이렇게 나오겠네? 맞니? 나 뭐 식 잘못 썼는데? 얘들아?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4. 여기 바보. 여기 2지. 4였으니까. 그러면 오케이. 숫자 같지? 얘는 겹칠 수 있는 거야. 선생님, 그럼 하나 질문 있어요. 뿅! 얘 겹칠 수 있어요? 있어. 그 대신 뭐까지 해야 돼? 대칭 이동까지 했을 때야. 대칭 이동까지 하면 마이너스 2고 문제에서 준 건 얘지만 겹칠 수는 있어. 그 대신 대칭 이동이란 말이 있어야 돼. 근데 슉! 절대 못 만나. 애초에 아예 숫자가 다르면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만약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얘랑 만날 수 있나요? 있어. 그 대신 뭐 해야 돼? 대칭 이동까지 했을 때야. 아셨죠? 그래서 여기가 숫자가 다르다고 무조건 틀리는 건 아니고 만약에 다르다면 혹시 절대값은 같은지를 꼭 봐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다 뭐 풀릴 건 없고요. 그래도 한 번만 해볼게. 804번에 1번 한 번만 해봐봐. 804번에 1번. 힘든 거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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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왜, 너 책 없어? 지수? 그래? 수학 영재인 줄? 가만히 있길래 눈으로 풀었나? 태인아, 재밌었어, 오늘? 야, 근데 난 궁금한 게 태인이랑 윤서랑 같은 학교 아니야? 너 중학년 아니야? 윤서 A 중학년 아니었나? 아니다. 중학년가 누구였지? 한나 아니었어? 아니다. 누구였지? 채은인가? 같이 안 끝났어? 담임쌤? 오늘 담임도 나왔어? 과목 뭐야? 과학 너 음악이요? 음악이면 안 되는데. 얘들아, 이거 담임도 조금 중요하거든. 이 담임이 주요 과목이면 좋아. 그럼 조금 그래도 챙겨주거든. 음악이면 어떻게 하실래나? 좀 용기를 많이 주시겠네. 노래로 좀 많이 달라 그래. 우리 반 힘내세요. 이런 거 있잖아. 자, 804번에 1번 가볼게. 자, 선생님 이거 어떻게 빨리 풀어야 될까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풀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옮겼대.
부호 반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안 바뀌죠. y축으로 n만큼 이동시켰대. 부호 그대로 가야겠죠. 그랬더니 얘랑 일치한대. 그럼 나는 이제 이렇게 풀 거야. 자, 물어볼게. 과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었는지. 내가 말했잖아. 이거 답만 맞추려고 공부하냐? 아니거든. 너네 이거 다 맞았잖아, 솔직히. 자, 혹시 첫 번째. 선생님, 얘 표준형으로 고쳐서 풀었어요, 손. 빨리 이실 짓고 말해. 아니, 내가 궁금해서 그래. 틀렸다는 게 아니야. 맞아. 그것도 풀이 중에 하나지. 내가 틀렸다고는 안 했어. 자, 이거 빨리 표준형으로 고쳐서 풀었다. 자, 두 번째. 이거를, 그런 애는 없겠지? 일반형으로 풀었다. 없지. 그럼 자, 손 안 드신 분들 어떻게 풀었어요? 내가 원하는 풀이가 있는지 보려고. 말해봐. 맞은 사람. 자기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었다. 일반형으로도 안 바꿨고 표준형으로도 안 바꿨다. 자기는 다른 방법으로 풀었다. 없어요? 아, 진짜로 내 칭찬해주고 싶어서 그래. 나랑 같은 방법이면. 뭘까? 그럼 말해봐. 내가 원하는 방향이 뭘까?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없어? 내 방향 따윈 필요 없니? 그냥 가르쳐? 자, 갈게. 얘들아, 유리함수의 꽃은 누구라 그랬지? 유리함수의 가장 중요한 건 누구라 그랬어? 점근선이랬잖아. 점근선. 물어볼게. 얘 점근선 뭐야? 얘 아니야? 그럼 얘 점근선 뭐나? 얘 아니야? 맞아? 평행 이동했더니 얘가 됐다라는 건 이 점근선과 이 점근선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M값은? 끝났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둘이 더해달라. 답은 2. 답은 3번이 바로 되겠네. 유리함수 직접 막 모양 바꿔가지고 막 항등식처럼 푸는 경우 없어요. 점근선이 무조건입니다. 점근선. 모든 게 이 점근선으로부터 시작해요. 모든 게. 전 진짜 많이 강조했어요. 나중에 저를 잊거든. 점근선은 기억해줘. 누가 보면 나 떠나는 줄 알겠다. 아니, 고3 애들도 갑자기 오더니, 이제, 원래는 대부분 말 안 하거든. 선생님들이 어디 간다고. 근데 나는 어차피 유파인에서 유파인 가는 거니까, 아까 고3이 뭐 누가 알게 됐나 봐. 왜냐면 이제, 어떻게 하다 내 얘기를 들었나 봐. 원장님이 이제, 누군가 있을 때 옆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하거든. 막, 일주일 남았네? 막 이런 거야. 옆에 고3이 있는데. 어디 가세요? 했더니 이제 내가 다른 관으로 가게 됐다. 했더니 이제 지네들끼리 이제 얘기가 돌았나 봐. 그들이 갑자기 나를 뭐, 추모하듯이 이 새끼들이 갑자기 선생님 가요? 근데 가지 마요. 가시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저번에 그 봤지? 내 그 고3 애들이 사진 찍은 거. 뭐 안 말해줬나? 그 인생 네컷. 나를 핸드폰을 띄우고 지네들끼리 이렇게 해갖고 찍은 거. 그 대표적인 추모할 때 찍는 사진 아니니? 가운데 사진 두고 영정 사진 두고 그날 기일이네? 막 이러면서 잘 지내? 막 이러면서 인스타 밑에 막 오늘은 날씨가 좋았어. 호승피 거긴 좋아? 막 이러면서 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얘들아 나 어디 안 가. 나 가도 몇 명 데리고 가니까 걱정 마. 죽으러 가는 애. 자, 가보도록 할게.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자, 마플 개념 익히기 3번 한번 봐볼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문제야. 내가 왜 제일 좋아하냐면 내 방법으로 풀어 그냥.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너무 어렵게 풀어. 난 너무 애들이 이해가 안 가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가르치나 봐 학원에서. 난 이렇게 가르치거든. 지금 보면 이게 바로 그래프를 보고 너네들한테 유리함수식 좀 찾아봐 라는 건데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주는지 알아? 너네들 귀찮게 표준형을 주거나 일반형을 준 다음에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여기서 A, B, C, D 찾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식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A, B, C 찾아라고 하면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머릿속에 갑자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경계가 꽝 쳐지는 거야. 무슨 뜻이냐? 나는 무조건 식을 이렇게 찾아야 돼. 라고 생각이 다 쳐버리니까 애들이 이 문제를 보고 또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풀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왜? 문제에서 이렇게 풀라고 이미 첫 마디에 띄워버리니까 애들이 다 이거 무조건 일반형으로 구해야 되나 봐. 이 식은 어떻게 일반형으로 바로바로 구하지? 막 머릿속에서 깨지려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거랑 상관없어요. 이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이 식은 존재할 겁니다. 어딘가에.
그리고 이 식을 답을 일반형으로 말할지 표준형으로 말할지를 결정하는 거지 애초에 일반형 줬다고 해서 일반형으로 풀 필요까지는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첫 번째, 예를 들면 806번에 1번 봐봐. 자, 806번에 1번 보면 어때? 바로 첫 문장에 y는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다. 애들한테 어떻게? 일반형이야? 너 이대로 풀어야 돼. 라고 사고를 닫아버려.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옆에 그림을 보면 와, 뭔가 점들은 되게 많이 줬는데 얘를 어떻게 일반형으로 바로 찾지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들은 표준형으로 찾으세요. 갑니다. y는 점근선 뭐 나와? x점근선 마이너스 2. 그럼 부호 반대로 들어가면 되죠. 분자는요? 몰라요. 그럼 y점근선 뭐 나와요? 마이너스 3. 끝. 됐지? 근데 k값 어떻게 찾아요? 1, 마이 지난다고 줬죠. 1, 마이 넣으면 정답이에요. k는 따라서 3. 그래서 y는 x 플러스 2분의 3 빼기 3. 정답이죠. 그리고 다시 일반형으로 고치면 3x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 따라서 a, b, c 더해달래. a가 여기 3, b가 여기 마3, c가 여기. 그래서 얘네들이 더하면 2. 이렇게 답을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틀렸냐? 어디서 틀렸어, 나? 이러면 안 되지. 틀리면. 어디? 마이너스 3. 아하, 여기였네. 답은 마이너스 4. 이해하셨습니까? 자, 선생님, 그럼 하나 더, 꿀팁 하나 더 주세요. 뭐 주는지 봐봐. 그럼 바로 이렇게 못 찾아요? 바로 이렇게 못 찾을까? 왜 꼭 표준형으로 갔다 가야 돼? 일반형으로 바로 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 806번에 2번을 일반형으로 풀어볼까? 자, 806번 일반형 간다. 자, 첫 번째. x점근선 뭐야? 마 1. 그러면 x 플러스 7네. y점근선 뭐야? y점근선 2거든? 2x 플러스 k. 됐지? 그 다음 몇 컴마 몇 지나? 0,1 지난대. 0 넣었더니 1 나온대. k1. 끝났어. 문제가 뭘 찾아달래? 얘는 또 다시 표준형으로 고쳐달래. 뭐? 이렇게 나머지 A, B, C 더해볼까요? A가 1, B가 마 1, C가 2. 답은 2인가 보네. 이렇게 이해 가세요? 근데 얘들아, 문제점 하나 있다. 자, 나한테 문제점 제시해봐. 이렇게 세웠을 때 위험한 문제점이 하나 있어. 뭘까요? 뭘까, 수연아? 내가 한 거에 오류가 있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실수할 수도 있어. 어떤 실수를 할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x점근선이 1이라고 생각해봐. 너네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돼? 얘도 x점근선 1인데 얘도 x점근선 1인데 근데 선생님은 x점근선을 왜 1이라고 하자마자 이렇게 뒀어요? 라고 하면 그건 문제를 읽었기 때문이야. 문제를 보면 x 앞에 개수가 1이야. 그래서 이래도 돼. 만약에 이 문제가 애초에 이렇게 줬어. 그러면 이렇게 두면 돼. 문제에서 여길 3이라고 줬어. 이렇게 두면 돼. 알았지? 그래서 문제를 읽고 x 개수 쳐다본 다음에 너네 마음대로 식을 강제로 만들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서요. 뭐 이렇게 많냐? 우리가 숙제가 역함수까지 같이 나갈 거지? 유리함수의 치역, 정의역, 역함수. 그러면은 대칭성. 이게 한 방에 다 끝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하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끝낼게요. 잠깐 쉬세요.